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올림픽 연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いろんなところからいろんな声があるのに、それを踏まえて最初の通りやるんだというほど私は愚かではないと。 7월 올림픽을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으려던 아베 정권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3만 5천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경제가 30% 넘게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 1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예배 등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문 의약품이나 외국 약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 약품의 정체는 무엇일지,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유통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재발을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로) 예정됐던 일본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강행하려 했던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캐나다, 호주 등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자 손을 드는 분위기입니다. 버티던 아베 총리도 처음으로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첫 소식 박수유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7월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강행 입장을 고집하다 한 발 물러선 겁니다. 仮にそれが困難な場合にはアスリートの皆さんのことを第一に考え延期の判断も行わざるを得ないと考えています。 모리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연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そしていろんなところからいろんな声があるのに、それを踏まえて最初の通りやるんだというほど私は愚か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발언은 올림픽 연기 여부 등을 4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한 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긴급 이사회 이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세계 스포츠계에선 올해 개최 반대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영 육상연맹은 선수들이 적합한 환경에서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국 올림픽위원회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It's really difficult for an athlete to prepare, to train, to keep their motivation if there's complete uncertainty. 코로나19 진정 전에는 참가가 어렵다며 불참을 선언하는 나라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We have to look after not only just our athletes and officials, but also their families who are feeling concerned for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새로운 개최 시기는 내년 여름이 유력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26일 시작되는 성화 봉송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올해 올림픽을 계기로 동일본 대지진 충격에서 벗어나 보려던 아베 총리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전 세계가 봉쇄, 이동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매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예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벚꽃 명소에는 꽃구경 나온 인파 수십만 명이 몰렸는데요. 오히려 외신들이 저러다 큰일 난다며 일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벚꽃 명소인 우에노 공원 인근 교차로부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입구는 차량들이 몰리며 주차장이 됐고 상춘객들로 북적이는 공원 안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원 측에서 쳐둔 금지선까지 넘어가 335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世界的に比べるとみんな楽観的かもしれないですね、受け取り方が。 세계 각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최근 휴교나 행사 자제 요청 등에 대해서 주최 측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등 역행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일본 내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로를 알 수 없는 대도시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この1、2週は
特に3月の前半と後半では状況が明らかに変わ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感じるところでありまして、行動の制限ですね、3つの密のお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全ての世代の方に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強く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빠르면 4월 초 도쿄에서는 현재 140명이 500명으로 오사카, 효고 두 지역에서는 3,3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본 후생성의 내부 조사 결과까지 공개됐습니다. 民間企業の入社式でございますが、こちらも延期また中止などの対応を取っていただいている。オーバーシュートが発生するか否かの大変重要な分かれ道であると。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환자 수를 억제했던 일본에서 감염자 폭증은 머지않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하루 새 확진자가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기자회견을 열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공포는 커져만 갑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0% 넘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임시병원 역할을 할 해군 선박이 LA로 향하기 전 의료물자들을 싣고 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action to help New York, California, and Washington ensure that the National Guard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is crisis. 미국의 코로나19 전파 속도는 민간 병원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빠릅니다. You think you're gonna die during one of those episodes. It's a terrible feeling. I mean, you feel like you just cut off from the whole world. 미국 전체 감염자의 절반 가까이가 뉴욕주에 집중된 가운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 장비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I have asked repeatedly to be used to its fullest to get us things like ventilators so people who can live who would die otherwise. 미국민 1억 명에게 내려진 자택 대피령이 석 달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슈퍼 부양책은 야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확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선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여제로 불리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가격리돼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총리에게 백신 접종을 한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소식은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확성기를 들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Sappiamo che è molto difficile questo momento, per voi e per tutti. Non so chi riesce a sentire. Volevamo dirvi che intanto in tutta Italia stanno pensando a voi. 이탈리아의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5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했던 남부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2주에서 3주 뒤면 이탈리아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can't breathe without this. They've had to have lost count of the days. If anyone still smokes, put the cigarettes down.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전 자신에게 폐렴 백신을 접종해줬던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메르켈 총리는 격리 전 자국민들을 향한 강력한 이동 제한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Der Aufenthalt im öffentlichen Raum ist nur alleine mit einer weiteren nicht im Haushalt lebenden Person oder im Kreis der Angehörigen des eigenen Hausstands. 프랑스 정부는 군을 동원해 부족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파리 등 주요 거점에 천막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니스 해변 등 프랑스 곳곳에서는 이동 제한령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저런 유럽과 미국에서 서둘러 귀국하려는 유학생이나 교민들의 발목을 잡는 건 항공권입니다. 다음 달부터 운항이 아예 중단될 예정이라 그 전에 표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가격이 매일 2배씩 뛰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사재기 행렬이 이어져 마트에선 식료품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학들은 개강을 미룬 대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속에 인종차별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유학생들은 속속 귀국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바르는 모습을 보이고 저희 보고 계속 나가라고 차별이라 느끼는 현지인의 반응이 처음이라. 하지만 항공권 때문에 귀국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런던과 파리를 뺀 대부분의 유럽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귀국편을 예약했던 유학생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순간에 패닉이 왔습니다. 연락이 닿는 데까지 68번에 전화를 하고 100만 원 안팎이던 비행기표가 2배 이상으로 치솟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기는 제일 비싼 226만 원짜리 항공편으로 변경하였고 학생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려는 승객이 늘면서 할인 항공권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비싼 가격의 항공권만 남은 겁니다. 오는 26일 페루에서 출발하는 임시항공편도 평소보다 3배 비싼 377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거의 없다는 중국의 발표, 믿을 수 있는지 논란이 많죠. 중국이 무증상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통계에서 빼고 있고 그 수만 4만 3천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If my family and I want to say sorry for America, sorry for bringing the Chinese virus to the U.S.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한 중국인 남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rry for being silent about what Chinese government has done to conceal the truth and benefit the dissemination of the Wuhan virus. 이를 본 중국 본토 네티즌들은 중국에 돌아오지 마라, 누가 조상인지 잊어버렸냐며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에 맞서 중국 정부를 엄호하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미군이 진원지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주장을 반복하며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코로나19 무증상 환자가 4만 3천여 명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을 더할 경우 중국의 감염자는 12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선 양성이 나왔지만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이들을 중국은 공식 확진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只有无症状感染者就不在我们这个报告的这个范围，不需要对外进行公布。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들의 전파 가능성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도 확진자로 분류합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이런 무증상 감염 등 우려로 후베이성 파견 의료진을 철수하려던 계획도 잠정 보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국내 상황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어제 하루 64명이 추가됐고 이 중 14명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 첫날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이 150명을 넘었습니다. 첫 소식 김철웅 기자입니다. 어제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1,442명입니다. 이 중 152명이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공항 내에서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유증상자가 많이 증가하여 부족하여 2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충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발 입국자의 유증상 비율은 10.5%, 앞서 전 세계를 타고 온 우한 교민은 3.5%, 이란 교민은 2.5%였습니다. 전세기엔 증상 없는 사람만 태웠지만 유럽발 비행기엔 의심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 1,290명도 임시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격리시설이 부족해 검사만 받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프랑스에서 들어온 20대 여성은 강원도 원주로, 20대 남성은 강원도 고성으로 각각 이동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항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를 해주시는 것 자체에 저는 일단 감사는 드리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기다렸던 시간이 2-3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크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예약 승객은 671명. 현장에서 발권하는 승객까지 포함하면 1000명을 웃돌 예정입니다.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천욱입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미국 대륙에서 온 확진자가 유럽에서 온 확진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정부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미국 등 미주발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에 2배가 넘는 대규모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미주발 입국자는 3,000명으로 유럽발 1,400명의 2배 수준입니다. 어제 공항 검역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 13명 중 미국 등 미주발 확진자는 7명으로 처음으로 유럽을 앞질렀습니다. 정부는 유럽뿐 아니라 미주 또는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걸러내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1인당 15만 원이 드는 코로나 검사 비용입니다. 어제 하루 약 10,000명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1,400여 명의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에만 2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입국자를 검사하게 되면 하루 검사 비용이 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3차 내국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 우한을 빼고는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 세계 132개국은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 국가가 코로나 검사 비용을 확진자가 아니면 외국인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꽃축제 즐기는 철없는 사람들, 일본 얘기만이 아닙니다. 전남 구례로 꽃 구경을 다녀온 일행 5명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문은 굳게 닫혀있고 오늘 휴업한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폐쇄된 겁니다. 청소해서 나들이 하지 말라고 집에서들 있으라고 근데 그걸 15일을 못 참고. 경북 경주에 사는 61살 여성은 지난 18일 자신의 승용차로 지인 4명과 함께 전남 구례에 왔습니다. 노란 산수유꽃이 만개한 산수유마을. 6시간 동안 봄꽃 명소를 들렀고 식당도 방문했습니다. 사흘 뒤인 21일 이 여성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일행 4명 중 부산에 사는 2명과 경남 함암군에 거주하는 1명도 확진됐습니다. 나들이 갈 당시 경주 환자분은 가벼운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례군은 이들과 접촉한 주민 16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모두 걔들이 큰일 나니까 총장 제가 괜찮을까 했더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이 마을의 산수유 축제는 일찌감치 취소됐지만 일행들이 방문한 지난 18일 하루 동안 15,000명이 산수유 마을을 찾았습니다. 산수유 축제가 취소됐지만 이곳 산수유 마을에는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구례군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산수유 마을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꽃은 내년에도 피는데 좀 참으셔야겠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진해는 군항제를 취소했죠. 그래도 주말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벚꽃 명소 출입구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벚꽃 36만 그루가 이번 주부터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상춘객이 모여드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주민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부딪히도 무서운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단속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창원시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화역과 여자천 같은 벚꽃 명소를 순차적으로 통제하기로 한 겁니다. 벚꽃 명소마다 전면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바깥으로 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충객들이 오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출입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임시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려던 계획도 취소했고 일부 구간 차량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하시어 이번 봄만은 시내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보건당국도 축제 방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축제에서 이제 2m 이상의 어떤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급적 삼가하시고.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지난 주말 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곳이 종교시설과 노래방, PC방입니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교회죠. 어제도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제 종교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PC방, 클럽 등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예배를 진행한 교회 19,316곳 중 3,185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받고 바로 시정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진영 집회를 이끈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로부터 2주간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예배에서 신도들 사이 1m에서 2m 거리 유지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시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실업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반발했습니다. 우리 집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부는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수시로 현장 점검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PC방도 계속 문제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틀 동안 마스크도 없이 PC방을 이용해서 180명 정도가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PC방 문이 굳게 닫혔고 내부의 불은 꺼졌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두 차례 다녀간 곳입니다. 지난 16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남성은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PC방을 방문했습니다. PC방을 이용할 때 마스크도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명가량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PC방 내부였기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성이 이용했던 PC방에 함께 머물렀던 이용자들은 모두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난일산에 이용하신 분들도 지금 숫자가 전체 시간대까지 하고 다 합쳐서 저희가 180명 정도 돼요. 183명 많죠. 다행히도 이 가운데 15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30명에 대한 검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남성이 PC방을 이용할 당시 의심 증상을 인식하지 못해 다른 가게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함께 필리핀을 다녀온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성이 PC방을 방문했던 심야 시간에 이용자들이 빼곡히 붙어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코로나19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데 93살 할머니의 완치 소식이 들려 반갑습니다. 치매 증상까지 있었는데 에이즈 치료제와 항생제를 견디고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3세 할머니가 서울 서남병원으로 이송된 건 지난 9일. 경북 경산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뒤였습니다. 경산 현지의 음압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 300km 떨어진 서울로 옮겨진 겁니다. 이송 소식에 의료진은 긴장했지만 다행스러운 건 할머니의 몸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치매 고령이시지만 그 모든 표현을 다 하실 수 있었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폐렴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입원 당시 미열이 있었지만 치매 이외의 심각한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다만 환자가 고령이어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처방해야 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라고 칼레트라라고 있는데 이걸 복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고령 환자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칼레트라 복용과 관련해서 미식거리게 되면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이번 일주일째 폐렴이 악화되자 항생제 치료까지 추가했습니다. 일주일경에 폐렴이 조금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서 저희가 항생제 치료까지 했었거든요. 타임이 적절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치료를 받는 할머니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병상 곁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환자분이 토를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생겨서 바로 또 저희가 가운 입고 바로 투입을 해서 환자는 입소한 지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지난 21일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주말 사이 팩트맨에 가장 많은 시청자 문의가 있었던 질문입니다. 시청자 전명희님 외에 여러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 코로나19 진단과 자가격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는 건데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요.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무증상일 경우 1인당 대략 7만 원이 드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유럽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사람 중 외국인이 103명이었으니까 이를 기준으로 하루에만 최소 720만 원 정도가 드는 셈입니다. 이는 유증상인 경우 진단비가 2배인 15만 원이 드는 건 제외한 액수입니다. 또 국내 거주지가 없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 유럽발 외국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별도 시설에 14일간 격리되는데요. 숙식비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14일 이상 격리 기준으로 대략 45만 원의 생활지원비도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국내법과 외국인 방문자에게 격리, 치료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는 WHO 보건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일까요? 먼저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격리 비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26개 지역 대다수도 격리 비용을 외국인에게 부담시키고 미국 하와이주 역시 오는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14일 격리 비용 부담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확진자들에겐 항바이러스제들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불안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약들을 암암리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복용해선 안 될 약들을 일부 병원과 약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라는 약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이 약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내에서도 이 약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며 암암리에 대인 간의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약품의 정체는 무엇일지,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클로로퀸을 언급했습니다. So chloroquine or hydroxychloroquine. It is known as a malaria drug and it'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and it's very powerful. FDA는 급히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임상시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국 문 앞에 코로나19 치료제라며 이 약을 처방한다고 붙여놨습니다. 저기 밖에 써있는 거 클로로퀸이요? 네네.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건데 걸린 것 같다, 면역력이 배어져 있고 기침 난다, 통증도 있다, 그럴 때 드시면 돼요. 저는 이미 먹었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판다니까 마스크 때문에 처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처방해줘요? 여기 밑에서 보고 왔다고 클로로퀸 처방 받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근 내과 병원 안에도 클로로퀸 처방 안내가 적혀 있었고 조기 품절되기 전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쯤. 바로 처방전을 발급해줍니다. 불안 심리 때문에 말라리아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이 약은 요즘 이렇게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소치돼 있는 상태에서 걸리면 약 구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준비해놓을까 싶어서 지금. 병상이 모자라니까 예방량을 갖고 있는 거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지만 개인 간의 거래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인도에서 360원, 이게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혹시나 해서 그냥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죠. 내가 초기에 좀 찜찜하면 먹어야죠. 클로로퀸은 시력 손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예방 효과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증원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임상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러시아산 바이러스 치료제 트리아자비린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 박스는 24만 원입니다. 2박스 하시면 3박스 드리고요. 우리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약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배송해요? 인터넷에 나와서 저도 제가 약한 거 아니니까 자국이 없는 유일한 현지에서 약값이 크겠어요. 현지에서. 러시아에서 이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독감약입니다. Это лекарство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лько для лечения гриппа. 러시아 연구진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Такое совсем уж универсальное, еще никто не изобрел. Когда поняли, то не было бы сейчас то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есть. 이 밖에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 에볼라 치료제 렘베시비르 등도 해외 직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걱정돼서 미리 사놓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치료제로 승인이 안 된 전문 의약품들을 의사의 진료 없이 함부로 복용해선 안 된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해당 약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치료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부작용이나 불편한 증상들이 오히려 생기는 거는 적절치 않죠. 김진희 간다, 김진희입니다. 네, 참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할 텐데요.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발이 완료될지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찾았다고 한 항체는 300종. 셀트리온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자 면역세포를 받은 지 3주 만에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를 완료했다며 임상시험 돌입 시점도 기존 6달에서 넉 달 내로 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낙관론에 힘입어 주가도 어제보다 14.75%나 뛰었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 치료제 개발에 나선 곳은 10곳, 예방용 백신 개발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 등 5곳이 뛰어들었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물 실험을 거쳐 인체에 투여해도 열의 9은 상용화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백신도 마찬가지. 2009년 신종플루 때는 4개월 만에 개발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산 플랫폼이 있는 데다가 그 항원만 바꿔서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의 생산 플랫폼이 없잖아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백신이 나오려면 1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신약 개발보다 다른 질병 치료제를 임상시험하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서울 아산병원은 각각 에이즈와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칼레트라와 클로로퀸을 임상시험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르면 5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따뜻한 봄 기운이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뜨거운 여름이 오면 코로나19 기세가 꺾일 거라는 희망적인 연구 논문이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이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가 코로나19의 전파를 감소시킨다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중국 베이양대학교 연구진이 지난 1월 21일부터 3일간 중국 100개 도시의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비교한 겁니다. 기온이나 습도가 상승하면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알려주는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더워질수록 전파 속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연구진도 비슷한 논문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전파의 90%는 기온이 3도에서 17도 사이인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보다 더운 지역의 감염자는 6%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국가의 방역 강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유행이 사그라지겠지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구진이 사용한 표본 데이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중국이 무증상 감염자는 또 카운트도 안 했고 진단 검사 그것도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딘 적게 하고 그런 변수들이 흔들리는 거죠. 코로나19 주치의들이 모여있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인구의 60%가 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날도 멀게 느껴지죠.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일부 영유아 어학원은 문을 엽니다.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으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심지어 출석을 종용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승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됐지만 일부 영어 유치원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에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뿐 사실은 영유아 어학원, 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교와 유치원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지만 영어 유치원의 영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맘카페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문을 연 것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온 학부모들은 아이 등원을 종용당했다고도 말합니다. 개개인 엄마들 다들 전화해서 3월 23일 등원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하겠다. 엄마들은 모두 협박으로 느끼게 되죠. 돈이 없다. 내가 이대로 하면 오늘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시키셔서 줄 서서 안에 들어오셔라. 학부모 일부는 영어 유치원에서 일주일 쉰 아이들 수준이 떨어진다. 등원 안 하면 환불 퇴원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영어 유치원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등원 중인 아이들과 교육 편차로 피해가 생길까봐 그런 것이지 나가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개학 연기 이후 초중고등학생들은 학원으로, 유치원생들은 영어 유치원으로 몰리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줄을 서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인데 자기 나라로 돌아갈 길도 막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네팔에서 온 39살 이주 근로자 A씨는 출근하기 전 곳곳에 있는 약국을 돌아다닙니다. 2주일 넘게 쓰고 있는 마스크를 대체할 제품을 찾는 겁니다. 건강보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못 써요. 4년 넘게 한국에서 일한 A씨는 최근 비자가 만료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네팔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네팔 정부가 한국에 있는 자국민까지 귀국을 막았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하던 일을 당장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다른 친구한테서 받았어요. 빨래하고 쓰고 있어요. 무서워서 네팔을 가고 싶지만
카자흐스탄 이주 근로자 B씨는 입국한 지 꼭 반년이 되는 지난주까지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아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했고 편의점에서 겨우 구매한 마스크로 2주를 버티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사고 싶어서 못 샀어요. 애들 그만 주세요. 부탁했어요. 안 돼요. 이랬어요. 대학 측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 대신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 친구가 구해준 마스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내 눈앞에 있는데 못 사는 거예요. 보험증 가져오는 거예요. 보험증이 가입 안 되면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가 부족한 한국 내 상황도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이 마스크 재활용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도 줄줄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연 곳도 적지 않은데 월세 부담 때문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령을 들고 운동합니다. 운동복을 입은 남성 3명은 나란히 러닝머신 위를 달립니다. 유산소는 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니까 그냥 떨어져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부는 체육시설의 마스크 착용, 기구 소독, 탈의실 폐쇄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2주 휴업을 결정하는 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헬스장 운영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문을 닫으면 뭐 생활비, 가스, 전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효과금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부분인지 정부 쪽에서도 대책을 세워주나요? 월세를 내려면 정부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실 그 월세도 사실 내야 되고 하는 거의 뭐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러닝머신 정도는 그 헬스원으로 켜놓고 있긴 하거든요. 서울시는 지침을 어긴 체육시설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인도에 있는 공장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멈췄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생산 공장도 문을 닫아서 타격이 큽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 지난 2018년 준공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노이다 공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삼성전자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간 1억 2천만 대 생산하는 곳인데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 동안 잠정 폐쇄됩니다. 인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삼성전자 가정공장은 폐쇄 기간이 더 길어 이달 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인도 정부가 대도시를 포함해 75개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말 통행 금지령까지 발표한 인도 정부. 22 मार्च रविवार को सुबह 7 बजे से रात 9 बजे तक सभी देशवासियों को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초강경 폐쇄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가전과 스마트폰 생산 공장, 그리고 연간 68만여 대를 생산하는 현대차 인도 공장도 이달 말까지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분업 체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인도까지 생산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비례정당 사이에 내부 신경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을 일본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안중근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김의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고여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투기 논란만 보고 언론개혁 적임자의 진정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일본에 비유해 비판한 겁니다.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진짜 문심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관계가 있다가 아니고 누가 더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할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참여했던 가자평화인권당도 민주당을 일본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참여한 소수 시민정당 4곳 중 2곳만 비례 후보를 배정받고 가자평화인권당 등 2곳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형태는 일본 아베보다도 정말 더 나쁜 짓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렸는데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내일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 공천안에서 60%가 바뀌고 그 자리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영입 인사가 채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형아 변호사는 이번에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대표가 교체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재확정했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인사들로부터 공천 압박을 받았다며 대표직을 사퇴한 지 나흘 만입니다. 국민들께서 마음에 들어하실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과제였고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20번 이내 명단이 크게 바뀌었는데 60%인 12명이 교체됐습니다. 우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사 7명이 포함됐습니다. 비례대표 1번에는 윤봉길 의사손녀 윤주경 씨가 발탁됐습니다. 강한 대한민국과 애국심의 상징적 인물로 미래한국당 정체성에 부합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탈북자 지성호 씨,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전주혜 변호사 등도 당선 유력권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3번에는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을 극복하겠다며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한무경 전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경제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 명단에 있었던 이경혜 전 바이오그래핀 부사장, 유튜버 오원재 씨, 신동호 아나운서 등은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아 변호사는 다시 검토됐지만 결국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번 주 추가로 옮겨오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른바 N번방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비밀 대화방을 통해 거래한 사건이죠. 경찰은 대화방에 접속한 아이디 26만 개의 신원 파악에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회원 전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착취 동영상 비밀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대화명 가까스의 인터넷 접속 주소를 확인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N번방을 운영한 가까스는 미성년자 등을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으로 회원을 모아 등급별로 돈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만이 아니라 이 대화방에 접속했던 회원 아이디 26만 개도 전수조사 중입니다. 동영상 시청만 했던 회원들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을 잔인한 사건으로 표현하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박사 한 명만으로 완성되는 성착취가 아니라 그거를 즐긴 사람, 돈을 주고 그 방에 들어간 사람, 어떻게 제작하라고 시킨 사람들 모두가 공범이기 때문에 경찰은 또 다른 성착취 동영상 유통 경로였던 박사방 규모도 추적 중입니다. 대화명 박사로 불린 조모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화방의 개설과 폐쇄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대화방이 계속 만들어져 경찰은 접속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박사방 운영자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오늘 대통령부터 정치권 전체가 나선 이슈가 저 N번방 논란이에요. 유권자들의 힘이 무섭긴 합니다. 예,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들끓는 민심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의도는 오늘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를 선언합니다. 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N번방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이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했다면서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됐나 보죠? 네, 국회도 청와대처럼 국민청원제도가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국민청원이 이루어져서 지난 3일 법사위 소위원회, 거기가 바로 408호인데요. 그곳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였습니다. 딥페이크? 이게 네. 뭡니까,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교묘하게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을 말하는데요. 그걸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 제작한 사람까지 처벌할 것이냐, 그게 그날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즐기고까지 처벌할 일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인겸 법원 행정처 차장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 역시 처벌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러자 결국 송기현 법사위 소위원장은 이 의견에 동조하면서 유포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제작자는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저 N번방 이슈가 조국 전 장관하고 무슨 그런 이슈로 번졌습니까? 네, 지금 N번방의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거센데 네. 지금 수사기관들이 모두 포토라인을 일제히 없앴죠. 그 책임이 바로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을 폐지했습니까?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입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상 정보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진영 전 한화증권 사장, 이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덧난 자기 고백? 뭐가 논란이 됐습니까? 너무 솔직해서 탈이 났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오늘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투표를 합니다. 네. 그에 앞서서 후보자마다 면접을 했던 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주진영 후보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죠. 제 아들이 2005년인가에 국적법 바뀔 때 그때 한국 국적을 포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인 박선수 의원한테 인턴 자리 혹시 비어 있느냐 그랬더니 비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내 딸이 지금 국회 인턴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음주운전, 아들은 국적 포기, 딸은 인턴 청탁. 이 잘 보여야 할 면접 자리에 굳이 저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면접관이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술술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논란이 커지니까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왜 지웠느냐 이렇게 항의가 쇄도하니까 다시 원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선 사실이라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런 비판과 함께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고백한 거 아니냐, 이런 옹호론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런 이제 음주운전이나 아들, 딸 문제가 실제로 공천 배제 무슨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나 보죠? 네, 열린민주당 당규에는 병역 기피나 음주운전, 세금 탈루, 성범죄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자녀의 국적 포기, 인턴 청탁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들의 단골, 낙마 사유이죠. 오늘의 한마디는 개인사에 너무 관대한 한국 정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의원들의 역할이 행정부 견제니까 후보들도 높은 도덕성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남녀 프로배구가 시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리그를 중단한 지 20일 만인데요. 우승팀 없이 리그 1위만 결정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프로배구. 특히 여자부에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리그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종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선수들과 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순위대로 정규리그 순위를 결정하는 만큼 남녀부 우리카드와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즌까지 다 맞춰서 저희가 1위를 하든지 1위를 못하든지 결론을 받았으면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없었을 텐데요. 승점 1점 차로 고배를 마신 GS 칼텍스는 더 아쉬움이 큽니다. 안 아쉽다 그러면 뭐 거짓말이겠죠. 뭐 다 아쉬운데 일단 어떡하겠습니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인정을 해야죠. 여자 프로농구와 남녀 프로배구가 잇따라 시즌 종료를 선언하면서 내일 프로야구와 남자 프로농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하나둘 피어나는 화사한 봄꽃들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완연한 봄입니다. 미세먼지도 오전에만 중부지방에 머물겠고요. 낮에는 사라집니다. 적당한 산책으로 빼앗긴 일상을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서요. 감기 가능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단계 보이겠습니다. 두껍지 않은 외투는 꼭 걸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경북과 울산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에는 비가 예보돼 있어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올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토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기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N번방 참여자들을 공개하자는 청원을 놓고 두 남성 가수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래퍼 신바 자와디는 당신 아들, 어린 동생이 야동 한 번 잘못 보면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고, 반면 가수 돈스파이크는 강력한 본보기를 원한다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N번방은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불법 영상을 공유했죠. 잠재적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문제까지 걱정해주기엔 피해자들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유럽 거장 화가들은 이 수산나의 목욕을 많이들 그렸습니다. 목욕하는 여성을 숲 그늘 뒤에서 옹졸하게 훔쳐보는 저 지도자 원로들의 위선적이고 추한 눈빛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자, N번방 26만 개의 아이디 회원들. 그들도 어디선가 몰래 영상을 봤겠죠. 그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일도 뉴스입니다.